자, 총선 시기가 이렇게 빨라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일부 혁신위원들이 사퇴설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최준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혁신위가 상당히 이제 활동하고 또 이게 추진하는데 추진력을 많이 상실을 했죠. 저는 물론 사실관계는 뭐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 혁신위원과 비정치인 출신 혁신위원들 간의 의견이 좀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정치인 출신 본인들은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보면 정치인 출신 혁신위원들이 이제 역할 끝났다. 김기현 체제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됐다. 이거는 정말 혁신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려면 뭐하러 혁신위원회 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회의 시간에 왜 그럼 이뇨한 혁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했을까도 의문이에요. 사실 얘기했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 아니 만약에 혁신위원장이 거기서 갈래를 잡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혁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혁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면 세 분이나 되는 분이 사퇴 의사를 밝혔을까. 물론 나중에 이제 봉합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 이분들과 식사하면서 어느 정도 봉합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노출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혁신위에서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신뢰를 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 혁신은 상당히 동력을 잃었어요, 이제. 과연 여기서 혁신 안에 어떤 걸 내놓는다 하더라도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혁신위원회가 냈던 여러 결의안이나 권고안이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중진들이나 윤핵관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선 후퇴라든지 아니면 험지 출마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역할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제 말은. 그래서 저는 혁신위가 활동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정말 혁신위원장이 제대로 잘 다잡고 가기 위해서 조금만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혁신위의 발언이나 어떤 혁신안들이 힘을 얻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태게 되자면 이 세 분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40대의 여성이고 주부입니다. 네. 그리고 교수, 정치와는 완전히 무관한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지지가 취약한 이재마, 임장미, 박소연 세 분이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지지율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낮은 계층이 40대, 30, 40대 여성이고 또 이른바 유모차 부대라고도 불리는 뭐 저분들을 유모차 부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여성들인데 그들이 간결같은 목소리를 좀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우리는 안 하겠다. 자, 이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약한 고리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분들이 해보다가 이럴 거면 뭐하러 시간 끌기 용이냐? 나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이 목소리를 좀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보면요. 국민의힘 당 지도부랑 또 아니면은 중진들이 희생을 결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혁신위원회는요.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당 기구상 상설기구가 아닙니다. 특별기구예요. 혁신위원회는 국민의힘 그 당원 당규에 이름도 없는 그러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를 이제 특별기구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제가 당원을 찾아봤더니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김기현 대표가 구성한 게 혁신위원회인데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또 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까? 혁신위원회에다가 전권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모든 권한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특별한 내용이 아니면 내가 그걸 다 따라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혁신위에서 내놓는 내용들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더 상식적인 결정이 혁신위의 결정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김기현 대표가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는 식원하는 사람같이 되어버리고 지금 현직 여당의 당대표가 식원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다음에 뭐든지 범사에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결정을 할 때 결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김기현 대표는 오늘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지역구 출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울산은 내 지역구고 내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나요? 당대표가 의정 후보에 하는 건 전례가 없다는데요. 또 태어나서 처음 된 얘기네. 네, 김민교 행정관님. 당대표가 의정 보고에 참석하는 게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지금 뭐 혁신위에서 김기현 대표나 뭐 지도부를 향해서 좀 빨리 사퇴를 좀 종용하는 것은 저는 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현재 지금 예산국회가 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국회가 뭐냐고 하면 내년도 예산안이 사실 네. 정부 부처에 대한 예산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도 같이 통과를 하게끔 돼 있는 건데 지금 그 혁신위에서 불출마를 요구하는 대상들을 보면 기본 3선에서 5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최소 본인 지역구에서 20년 가까이 활동을 해오신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실제 불출마를 하던가 아니면 수도권 험지로 나가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전 마지막까지 그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저도 제가 국회 보좌진으로서 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 뭐 의정보고서도 발간을 해보고 의정보고 대회도 제가 준비를 해봤었는데 사실 자주 하시는 분들은 매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본인 지역구에서 의정보고서를 만들고 주민들을 상대로 의정보고 대회를 여는 것 자체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결국에 시기의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보면은 국민의힘은 혁신위와 지도부의 갈등 가운데 국민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역할 수행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 질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역할을 잘하고 있다에 42%가 동의를 했지만은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26%밖에 안 됐습니다. 박상기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저 숫자 그대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현직 여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저걸 다 뭐 대단히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저 흐름상으로는 김 대표는 좀 큰일 난 거죠. 이 과거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박근혜 대표 때와 하고요. 2020년 황교안 대표 때인데 두 사람이 결단한 게 총선 2달 전입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은 박근혜 당시 대표는 지역구 불출마하고 비례대표 나가겠다고 했고 아시는 대로 황교안 대표는 종로 출마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보겠다는 건데 과연 그때와 지금 여당, 그때는 야당이었지만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이 같으냐? 저는 예. 안 같다고 보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상황이 좋지 않아요.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럼 2개월 전까지 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시간 끌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혁신위의 요구에 부응을 해야 돼요. 5가지 중에 하나밖에 그것도 본인들도 그 동의하지 않는 무슨 대사면에다가 이제 해제해주고 징계 그거 이외에 한 게 없잖아요. 자, 4개 중에 답을 좀 줘야죠. 이번 주말 넘기면서 해야 되는데 내 고향인데 내려가는데 무슨 뭐 문제가 되느냐. 의정보고를 대표가 하는 적이 있습니까?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네. 동문서답이에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뭐 국토개발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내셔야 됩니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김기현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슈퍼 빅텐트를 구상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게 이상민 의원과 양양자 의원인데요. 이 두 사람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국민의힘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상민 네. 의원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양양자 의원도 예전에 국민의힘 무슨 특위위원장도 맡았던 예. 걸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양양자 의원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상민 의원은 저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은 이제 그쪽으로 생각이 가셨으면 빨리 가셔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국민의힘에 들어가시면 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충청권이든 아니면 뭐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것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아무튼 잘 결정하셔서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혁신위원들 사퇴론으로 시끄러웠던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